안녕하세요. 과천 보듬교육학원에서 과학탐구를 가르치고 있는 과탐 강사 김예은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카메라를 켠 이유는 이제 예비 고1이 되는 중학교 3-2학기 학생들을 위해서 과탐 선행에 대한 로드맵을 좀 설명을 드리고자 이렇게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일단 두 가지 타입으로 학생 타입을 설명을 드리자면요. 제가 나름대로 구분을 했는데 하나는 노베 타입이고요. 하나는 챌린지 타입이에요. 네, 노베 타입은 노베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노 베이스드인 학생들을 이야기를 하고요. 챌린지는요. 앞으로 좀 더 도전의식을 가지고 과탐 선행을 공부해야 하는 학생들을 제가 챌린지 타입이라고 부르거든요. 이렇게 두 가지 타입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노베 타입 설명을 드릴게요. 과학 공부를 제대로 해보지 않았거나 과학이 너무 어려운 학생들 또는 중학교 1학년과 2학년에게도 해당이 되는 이야기니까 잘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학이 너무 어려운 학생들, 아예 시작할 엄두도 안 나는데 뭐부터 시켜야 할까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공부 습관부터 잡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부 습관은요. 시험 직전에 보통 학원 선생님들이 이런저런 요점 정리 같은 거 많이 떠먹여 주시잖아요. 그런 거에 익숙해져 있는 모든 습관을 다 타파를 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새로운 개념이라든지 좀 어려운 공부들을 스스로 도전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공부라는 거는 사실 지루함을 좀 극복을 해야 되고 노력을 꼭 해야지 얻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체득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거는 일단 독해력과 문해력을 기르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네, 과학 공부하는데 뜬금없이 국어 공부처럼 독해력, 문해력 말씀드려가지고 당황하셨을 수도 있는데 의외로 과학 공부에도 독해력과 문해력이 너무 중요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특히 성적이 잘 안 나오던 학생들은 문제를 읽었을 때 이 문제가 어떤 걸 말하고자 하는지를 파악하는 능력 자체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과탐 과목을 공부할 때 특히 말장난 과목들이 있어요. 분명히 쉬운 개념이고 조금만 외워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인데 문제 자체가 말장난이 섞여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어려운 개념들이나 킬러 문제를 전부 다 정복하겠다고 도전을 하기보다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개념 문제들을 좀 먼저 제대로 읽어내는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하지만 과학 공부 자체를 통해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법이 있어요. 저는 학생들한테 가장 강조를 하는 게 스스로 작성하는 개념 노트예요. 나름 사이언스 솔루션 노트라는 별명도 갖고 있는 노트인데요. 메타 언어를 좀 깨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메타 언어는 사전적인 의미의 메타 언어는 아니에요.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메타인지라는 말 있죠? 메타인지와 언어를 합성시킨 저만의 단어인데요. 먼저 내가 뭘 아는지 그리고 뭘 모르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에게 맞는 나만의 언어로서 노트 작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 수업에서는 저학년일수록 이 개념 노트 작성에 정말 상당한 시간을 많이 할애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편이에요. 실제로도 클리닉 시간에 제일 많은 시간을 잡아먹는 게 이 노트 작성이고요. 어떤 선행을 해야 하나요? 그럼 통합과학 예습부터 당장에 시작을 하셔야 합니다. 사실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시작되는 과학의 개념은요, 예습을 하지 않으면 따라갈 수가 없는 개념들이기 때문인데요. 이미 초등학교, 중학교 때 긴 시간 동안 과학을 공부하면서 여러 번 들어본 것 같은 개념들이 많기는 하지만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부터 말이 어려워져요. 사용하는 용어와 그리고 시야 자체가 넓어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겁을 먹고 나는 이 단어는 정말 안 맞는 것 같아, 난 그냥 과학이 어려워 라고 지레 겁먹고 포기를 하는 경우가 생겨요. 근데 이걸 막기 위해서 통합과학은 예습이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친절한 선생님을 만나서 내가 이제까지 배워왔던 또는 어디선가 들어봤던 개념들이 통합과학에도 나온다는 사실을 친절하게 길을 이렇게 알려줄 수 있는 선생님을 만나야 하는 거거든요. 챌린지 타입의 학생들은 어떤 학생을 말할까요? 이미 과학 공부에 어느 정도 경험이 쌓여있는 학생들이 이야기를 하고요. 또는 통합과학이나 고등과학이라고 하죠. 화학 1, 화학 2 이렇게 1, 2 이름이 붙는 과목들 있잖아요. 이 과목들에 대한 선행의 경험이 좀 있는 학생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학생들은요, 어느 정도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자신의 성향별로 고등과학의 과목을 선택을 해야 할 때고요. 많은 부모님들이 이제 욕심껏
또 이제 보내고 싶으신 전공과 진로에 맞춰서만 과학을 선택을 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큰 오류가 시작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우리가 입시 전략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학생의 성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어떤 학생들을 정말 많이 봤냐면요. 이제 욕심껏 선택을 해요. 나는 화투도 하고 싶고 생투도 해서 투 과목을 2개나 선택해서 가산점을 받아서 이제 좋은 학교에 가겠다라고 이제 2학년 때부터 호기롭게 시작을 하는데 결국에는 자신과 맞지 않는 옷이라는 걸 고등학교 3학년 9월 모의고사 직전에 깨달아요. 그때 이제 수능 정말 몇 달 앞두지 않고 갑자기 바꾸게 되는 거죠. 네, 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조금 자신의 성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과목을 선택해야 하나요? 우선 공부를 하는데 필요한 능력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저는 이제 화학과 생명과학을 주로 가르치기는 하지만 다른 물화생지 전부 다 이제 놓고 보면은 화학은 논리력과 관찰력, 계산력이 조금 중요해서 이런 쪽에 좀 깨어있는 학생들이 잘 맞는 과목이고요. 생명과학은 사고력과 탐구력 그리고 암기력이 좋은 학생들이 선택을 하면 참 좋다고 생각을 하고 추리력과 계산력이 좋은 학생은 물리 과목이 좋고요. 그리고 이 세 가지를 전반적으로 좀 무리 없이 진행을 할 수 있으면서 좀 암기력이 특히 좋은 학생들 또 상상력이 좋은 학생들은 지구과학을 하는 걸 전 추천을 드립니다. 설령 고등학과학에선 화학과 생명과학을 메인으로 하시는데 어떤 기준으로 화생을 선택하면 좋을까요? 화원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킬러의 난이도가 계속 낮아지고 있죠. 문제의 수도 2문제에서 1문제로 줄어든다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킬러의 난이도도 그렇게 킬러랑 비슷하다고 생각도 안 들 정도로 정말 전체적인 난이도가 많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고요. 또 화학원 자체는 개념을 축소하기가 가장 쉬운 과목이에요. 그래서 개념만 좀 제대로 끝내놔도 2등급 정도의 성적은 그냥 얻어가실 수 있고 또 그만큼 풀도 크기 때문에 화원을 선택하는 학생들은 그냥 거저먹는 과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예요. 그래서 저는 화원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반면에 화투는 정말 잘 맞는 학생들이 따로 정해져 있다고 감히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화투는 풀도 작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없으니까 문제집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이제 평범한 학생들이 도전을 해서 1, 2년 동안 시간을 들이는 거에 비해서 베네핏이 너무 적다고 생각을 하는 과목이고요. 그리고 계산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계산만 하다가 좀 질려서 포기하는 학생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리고 생명과학은 이제 원과목에서는 그 대망의 유전에 겁먹는 학생들이 정말 많은데 원래 생명과학이라는 과목 자체가 고등학생 수준에서 가르칠 수 있는 그 깊이의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들이 이제 많이 고여 있는 거죠. 그러면은 무엇부터 해야 되냐면 사실 기출문제만 다 잡으면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좀 노력을 할 수 있는 학생이다. 그럼 이제 생명과학원 추천을 드리고요. 또 생명과학 2는 생명과학 1이라든지 중학교 때의 베이스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충분히 도전을 할 수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개념 자체가 그만큼 어렵지 않고요. 생리적인 작용에 대한 메커니즘이 기반으로 되는 개념이라서 접근이 좀 쉬워요. 그리고 문제의 난이도도 그렇게 어렵다고 보기는 힘들고요. 나는 좀 지구과학은 너무 어렵고 재미없고 물리도 너무 접근하기 어렵고 그렇다면요. 저는 화1과 생2의 조합을 추천을 드려요. 다른 선생님들도 이 말씀 정말 많이 드릴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불변의 진리라고 할 수 있는 조합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풀도 제일 크고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긴 합니다. 그럼 예비 고1 겨울방학 때 할 수 있는 노력은 뭐가 있을까요? 제가 지금 이걸 찍고 있는 시즌은 가을이에요. 중학교 3학년 2학기 가을에서 예비 고1로 올라가시는 타이밍이고요. 어떤 학생들이 이미 화1이랑 물1 정도는 지난 학기나 지지난 학기 여름 겨울방학 특강으로 한 바퀴 돌리신 분들이 좀 계실 거예요. 근데요, 이런 분들도 제가 중3-2 기말 끝나고 이렇게 모셔놓고 레벨 테스트를 해드리면은 기준 성적 이하로 나오는 학생들이 정말 많아요. 왜 그런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앞에 노베 타입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자기만의 언어로 정리를 해본 과정이 없어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타이밍이야말로 여기에 습관을 들이고
이런 습관을 만들어 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노트 작성이 사실 한 번만 해놓으면은 그 이후에 계속 디벨롭 시킬 수 있는 습관이기 때문에 단거나만 된다면 나중에 2학년에 가서도 3학년에 가서도 많이 활용을 할 수 있게 되실 거고요. 그리고 이미 한 바퀴 이상 돌리신 분들은 계속 개념만 복습을 하기보다는 슬슬 문제풀이력을 올리실 때라고 생각을 해요. 문제의 핵심 키워드를 분석하고 풀이의 스텝을 하나하나 손으로 적어가면서 생각을 해볼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하고요. 이런 오답노트 습관으로는 결국에는 논술력과 논리력까지 잡을 수 있는 습관이기 때문에 이제는 물러설 데가 없다고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열심히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